라임 사건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또 라임 사건 수사 등 5건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거 수용했습니다. 추 장관의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지난 1, 2주간 벌어졌습니다. 예. 끊임없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분이 국민들의 아주 호기심을 잔뜩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오늘 대검 또 국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치 이 대검 국감 앞두고 막 몰아붙인 것처럼 막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또 좀 전에 윤 총장이 검사 시절에 국감장에서 뭔가 상당히 폭로성 발언 내지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승복을 했지만 뭔가 또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네. 자, 최근에 지난 16일에도 그랬고요.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제는 또 2차 또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검 국감 앞두고 또 막 이게 자꾸 터져 나오는데 또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옥중 입장문 2번 나왔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냐?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옥중 입장문을 봤는데요. 이제 이분이 좀 재밌는 게 10월 8일 날은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라고 줬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8일 뒤에 10월 16일에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이 입장문 공개 내용을 보면 5페이지인데 첫째 앞에 한 3페이지는 자기가 A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사들 접대를 하고 수사관들 접대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나머지 2장은 재미있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처한 걸 보니까 나하고 똑같다.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좀 뜬금없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SBS와 보수 언론들이 집중 포화로 인한 카드라식의 제보 또 짜맞추기식 검찰 조사 이런 거에 피해자다 본인은. 그리고 본인은 라임 전주나 몸통이 절대 아니다. 진짜 몸통은 해외 도망갔거나 군대 도망 중이다. 그리고 본인은 피해 보호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도망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건 이분의 주장이지요. 주장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주장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걸 냈을까? 이분이 양심 선언을 한 것일까? 아니면 뭘 고발한 것일까? 왜 냈을까?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라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주범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피해가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까지 나갈 수가 있고 피해자도 수천 명 아닙니까? 대규모 피해 사건인데 이거 혼자 짊어지는 건 감당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좀 적게 받고 싶은 것이 사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에 있는 김봉현 씨로서는 하여튼 어떻게 하면 형을 적게 받을까 그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강기정 전 수석에 돈을 줬다고 하는 주장이나 또 이번에 새로 또 입장문을 내면서 검사들과 A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는 특히 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위치가 자기와 같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기 예언과 상당히 강하게 걸려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진술은 우리가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아주 엉뚱하게 거기 막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잘 좀 뜯어봐야 되는데 자,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 16일에 이제 옥중 입장문 나온 바로 직후부터 이제 법무부가 이제 사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 장관이 대검이 국민을 기만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을 기만했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6일 날 이해관계가 있는 김부겸 씨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예. 김봉현 씨를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3일 동안 조사했더니 김봉현 씨 진술이 맞다. 네. 뭐 이렇게 하고 검찰청장 손을 떼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예전에 수사를 해봤지만 3일 동안에 한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 네. 그 말의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특히 이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대검이 속였는지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잘 알아보려고 그러면 네.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나야 이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 네. 한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되면 예. 굉장히 성급한 결론을 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지권 발동한 또 시점 자체가 그렇게 그렇죠. 3일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온 것이니까. 예. 자, 또 저거 또 들으셨죠? 그 청주지검 그 예. 정모 이름 나왔으니까 뭐 정의도 부장검사가 내부망 통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 위해선 정치인이 법무장관 임명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정치적 행위로 뭐 보인다 이런 의견 그렇죠. 같은데요. 그게 꼭 개인적인 비난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청법에는 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 그 이성윤 중앙검사장에게 수사를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네. 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시스템이 이상하잖아요. 다른 조직은 장관이 지시하면 저 밑에 구급 공무원까지 다 가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걸 뒀는가 하면 정치 권력, 그러니까 장관은 정치 권력 아닙니까? 정치 권력이 항상 개입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수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말하자면 완충지대를 만들어 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사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총장한테만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총장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건 총장의 소신과 책임에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문제가 되는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나서 불구속해라. 네. 이렇게 그 총장의 지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임종빈 총장이 당시에 이건 뭐 법상에 정해져 있는 권한이니까 네.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임을 했죠. 네네. 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장관이 이렇게 직접 총장에 대해 지휘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네.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독일하고 일본인데 거기는 지휘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나치 시대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장관이 뭐 그렇다고 지금 정권이 나치 정권이라는 건 아니고 네. 다만 그 장관이 이렇게 지휘를 많이 한다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합니까? 네. 우리 쪽에는 유리한 수사를 하고 상대방에는 불리한 거 하고. 네. 근데 검찰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준사법기관이니까 법원과 비슷한 정도의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아둔 것인데 지금 우리 72년 이 역사상 2005년도 천정배 장관 이후로 지금 추 장관은 지금 지난번 채널A 사건과 포함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연구원 학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제 이런 뭐 라임 관련해서 그 이제 특검 도입하자 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필요하다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여튼 현 지금 그 검찰이 수사하는 걸로는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종전에는 여당만 수사한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또 추 장관이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야당만 수사한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기구가 조사하는 거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는 아직 설립도 안 됐고요.
그리고 특검은 이제 금방 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네. 빨리 되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는 특검 욕심이 더 빠를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건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아무리 네.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수사하더라도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전 국민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대검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대검 국감이 열리는데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5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 건이 라임이고 나머지 4건이 가족 관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뭐 당연히 이건 사실은 거치 결정해라 이런 압박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됐는데 어제 또 이제 김봉현 씨가 또 2차 옥중 그 서신을 또 발표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 이제 대검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할 말은 한다는 분인데 어떤 말을 할지 윤석열 총장이 뭐 추미애장을 들이받거나 소위 그런 발언을 할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 5건 수사 지휘 중에서 4건은 처나 장모에 관한 것 또는 후배의 형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 안 하는 게 맞고요. 어느 총장이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뭐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남부지검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도 아니, 검사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뭐 소위 이제 저쪽에서 일부에서 주장하신 뭉갠 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아마 그런 항변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떤 뭐 일부에서는 뭐 폭탄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합니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 대검 국감이 어떤 분수령이 또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기대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 자체는 뭐 법에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어떤지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나는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라임 사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몇천 명이 몇천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대규모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자꾸 뭐 여당 조사하고 야당 조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김봉현 씨의 그 목중 서신 발표 이후에 또 저게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는 또 별도로 또 수사팀이 또 구성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남부지검에서 이제 소위 그 접대받았다는 검사와 A 변호사에 관한 수사팀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따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추 장관께서 수사 지휘를 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관에도 다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명두 사건에 대해서 감찰과 직접 조사 지시했고 검언 유착에도 정식 수사지휘권 발동하셨는데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이번에도 또 소득이 없으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뭐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쓸데없이 오버한 거 아니냐 그런 또 비판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좀 감당하셔야 되는 게 또 문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요. 저 오늘 저 대검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뭔가 그동안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꺼내드리겠다. 카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수사지휘를 하면은 그것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 정도는 얘기하겠죠. 근데 뭐 거기다 대놓고 뭐 이 수사지휘는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안 할 겁니다.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많이 참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